인공지능 아저씨, 모든 것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아저씨. 와 신난다, 아 신나, 무조건 신나는 인공지능 아저씨. 그만큼 신난다, 아이 신나, 무조건 신나는 인공지능 아저씨.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학습 그리고 수익화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텀이 약간 있을 수밖에 없는 요즘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내용을 전해드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프롬프트 기법과 관련해서 이제 논문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이 논문,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그리고 세일즈포스 연구소예요. 세일즈포스에서도 비즈니스를 주로 하는 SEO,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고객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자체적으로 개발한 LLM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걸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인데,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멀티턴 여러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LLM이 길을 잃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연쇄사고 기법 그리고 단계별로 질문을 하면은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일반적으로 연쇄사고 기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왜 멀티턴을 다단계로 질문을 했을 경우에 정확도가 떨어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제목만 보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 문제점과 그 다음에 해법, 정확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특히나 LLM의 사용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고 혼돈에 빠질 수가 있는 논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로 보시면은 모델이 다 나와 있죠. 모델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축은 가로로 세로로 세워진 축은 정확도예요. 정확도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이렇게 멀티턴이 되면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신뢰도도 떨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현상을, 근데 그 정도가 뭐 1%, 2%가 아니라 평균 35% 이상, 여기 보시면은 평균 39%가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 논문이 적용한 분야가 어딘지 그걸 또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번의 프롬프트의 모든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고, 멀티턴은 다단계로 끊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 정확도가 논문에서 보셨듯이 39%가 평균 감소했다는 내용이에요. 배경과 주요 발견이 뭐냐면은 15개의 최신 LLM에서 6가지의 생성 작업, 코드와 데이터베이스, API 호출, 수학, 데이터 테스트, 요약에 대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턴에서 평균 39% 감소하고 신뢰성이 급감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싱글턴에서 질문한 것은 x 자석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의 해를 구하고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질문을 한 건데 정확도가 90%였고요. 2차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65%로 떨어진 거예요. 자,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도의 차이는 싱글턴에서 앞에서 보셨듯이 질문할 내용을 전부 다 입력을 한 거고, 이거는 나누어서 입력을 한 거예요. 측정 모델은 GPT-4, 3.5 터보, 라마 3 700억 개, 제미나이, 클로우드 2 3.5 뭐 이런 것까지 다 한 겁니다. 멀티턴 대화에서는 응답 결과의 일관성이 크게 떨어지고 최선과 최악의 성능 격차가 112% 정도가 했다는 겁니다. 자, 멀티턴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LLM의 특성은 자기 회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회귀 특성이라고 하면은 LLM은 이전에 생성한 단어 토큰을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생성을 합니다. 초기 토큰이 들어가면은 다음 토큰을 예상하고 이후 토큰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예측 의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반에 잘못된 방향으로 예측하면은 이후의 모든 생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맥락이 쌓이는 거죠. 계속 대화를 거듭하면서. 그런데 초기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웨미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정답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답이라고 믿었던 내용은 그 대화 창에서는 계속해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특성과 고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자기 회귀 특성이 멀티턴의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멀티턴 대화에서 LLM은 초기 턴의 불완전한 정보로 응답을 생성한 경우에 그 다음 턴에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어도 초기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시인데요. 여행 계획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유럽 여행 계획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가정이죠. 아시아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유럽 여행 계획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LLM은 유럽 여행 계획에 관련되는 정보를 수집을 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해요 하면은 초기 가정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한 계획을 제안 드립니다. 이렇게 예시예요. 그러니까 LLM은 초기의 가정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정보와 억지로 연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점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고요. 멀티턴의 정확도가 떨어진 이유는 처음에 충분한 맥락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가정한 오류, 불완전한 정보가 누적이 돼서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턴에서는 사용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LLM이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논문에서 나왔듯이 2차 방정식을 풀 거예요 하면은 2차 방정식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특정한 부분을 확률적으로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가정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초기의 가정에 집착하고 맥락 정보가 쌓임으로써 내부적으로 오류가 누적이 되고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멀티턴에 의한 정보가 정확도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는 LLM의 특성이 확률에 기반해서 자기가 가정을 하고 오류를 잘 수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길어질수록 LLM은 관련 맥락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점점 길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턴에서는 정확도가 65%였는데 3턴 이상 대화에서는 45%까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길어질수록 LLM이 길을 잃는 현상이 심화되며 이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멀티턴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신뢰성이 저하되는 거죠. 앞에서 보셨듯이 논문에서 보셨듯이. 그런데 최선과 최악의 성능의 격차가 약 122% 증가하는 정도로 이렇게 정확도가 차이가 극과 극으로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싱글턴의 응답의 신뢰성은 일관되고 최하위가 75%까지 떨어졌는데
멀티턴은 82%에서 40%, 격차가 42%인데 결국은 전체적인 정확도에서 112%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격차 범위가. 그리고 길을 잃는 현상은 LLM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하면은 회복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LLM의 특성이에요. 제가 그래서 웨비나에서 LLM의 특성 중에서 제일 큰 특성 중에 하나가 고집이 세고 어린아이 같다라고 제가 비유를 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턴의 대화는 정확도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이는 실제 응용에서 심각한 제약 요소이며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최적의 프롬프팅 전략은 수학과 과학과 같은 문제예요. 처음에 예시에서 논문에서 연구했던 것을 보셨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논문에서 테스트했듯이 유도하거나 하지 말고 정확한 충분한 정보를 100% 다 제공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효과적인 싱글 프롬프트는. 그리고 이 싱글턴과 COT 기법의 이점은 일단 사과 바구니가 3개가 있고 각 바구니에 5개, 8개, 12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해결 과정, 그러니까 프롬프트 내에서 한 개의 프롬프트 내에서 단계를 정해주는 것이 올바른 프롬프트 적용 기법이라는 겁니다. 대화창, 채팅을 턴을 멀티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싱글턴의 프롬프트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깊이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이 정확도가 높은 것이고, 싱글턴에서 이런 이점이 이런 겁니다. 명확한 초기 방향 설정이고 단계별된 구조화 사고, 그리고 맥락의 손실 방지, 자기 회귀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미 제일 처음에 질문에서 어떤 문제이고 어떤 정보이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또 이렇게 해야 정확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후반부에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학과 과학 문제의 단순한 추론 문제는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단계별 해결 구조화가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적 프롬프팅 전략에서 창의적이거나 대규모 과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긴 글을 쓴다든가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한꺼번에 사업계획서에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입력을 첫 질문에 해버리면은 얘가 다 수용을 못하고 다 하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헷갈려서 오류를 범할 확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작업이나 단계별 작업이 필요한데, 창의적인 작업은 어떻게 하면 방향과 목표 설정, 맥락 어떻게 나아갈 거야, 전개를 어떻게 할 거야, 사업계획을 어떻게 작성할 거야 라는 충분한 정보, 기본적인 정보는 첫 질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오류화를,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해 주는 맥락 정보는 첫 질문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관련된 이미 확정된 큰 주제에서 소재별로 세분화 내용을 2단계, 3단계 가면서 구체화하고 피드백하고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단계로 가는 이런 멀티 단계는 유효한데, 왜냐하면 첫 질문에 사업계획서를 짜는 모든 내용을 입력을 해버리면은 그 하나를 요약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계획의 목표, 매출액의 규모, 고객의 대상, 어떤 사업의 전략, 어떤 상품의 종류, 특성,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러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까지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줌으로써, 초점을 맞춰줌으로써 다음 2단계, 3단계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질문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멀티턴 대화에서도 첫 번째 질문은 작업의 전체 방향과 핵심의 목표, 주요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하면 LLM의 초기 과정 오류를 줄여 이후 턴에서 방향성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죠.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화처럼. 그러니까 방향성이 정확하게 제시가 첫 질문에서 되어야 그 방향성으로 잃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긴 글쓰기나 사업계획서,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복잡한 기획과 같은 이런 문제에서는 방대한 양의 대화도 첫 질문에서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일관성과 맥락,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멀티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기법인데요.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러한 수학 문제, 논문에서 연구한 수학 문제나 저런 문제일 때는 답과 유사한 예제를 제공해서 응답의 패턴을 학습시켜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심 맥락을 반복한다. 중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대화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맥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앞서 언급한 아시아 여행 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은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한 일정을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효과가 중간 정도예요. 자기검증 유도 방식이 있는데요. LLM이 스스로 응답을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프롬프트를 설계합니다. 위 답변이 맞는지 단계별로 다시 검증해 보세요. 오류가 있다면 수정해 주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요새 최신 언어 모델들은 성능이 높아져서 초기 단계의 LLM과 틀려서 컨텍스트 윈도우도 커졌고 맥락을 유지하는 성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 자가 오류 분석 프롬프트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스스로 수정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가 여러분들께 주는 겁니다. 그러나 첫 질문에서 충분한 핵심 정보와 방향성, 목표를 제공한 것보다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해결책의 한계와 대안인데요. 논문에서 해결책을 Recap and Snowball 전략이라고 해서 냈어요. 그런데 이 전략은 자세히 여기에서는 안 돼. 논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검토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 방식은 대화 전체를 반복해서 컨텍스트 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의 잘못된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서 오답이 생겼던 정보도 같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전체를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그러니까 오류가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그리고 긴 대화 창에서 전부 다 이전 대화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토큰의 소비량, 입력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대화량이 많아지니까 이 확장성도 떨어지고 실용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접근법은 맥락 기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핵심 정보만 선택적으로 유지하고 필요시 자기 검증 단계로 오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선택적인 맥락을 고정시키기 위한 목표와 제약 등은 반복해서 금지사항이죠. 그리고 제약, 어떤 조건은 반복해서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대안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는 전체 대화 반복이 아닌, 여기에서 리퀘과 스노우볼 전략에서 논문에서 제시한 게 아닌 내 나름대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핵심 정보는 유지를 하고 오류 점검을 시키고 선택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핵심 정보, 맥락과 일관성, 방향성을 유지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인 반복을 통해서 얘가 그 부분에서 그 방향성과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적용 지침에서는 효과적인 프롬프트 전략으로 작업의 유형이 명확한 구조가 있는가, 수학이나 그 다음에 모든 정보가 있는가, 조건, 변수, 요구사항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첫 질문에서. 그리고 싱글턴에서는 수학이나 과학 추론에서는 충분히 넣어야 됩니다. 싱글턴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추론 모델이 나오고 나서 복잡한 다단계 기법보다 단순한 질문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효과가 높다고 논문이 나왔고, 그걸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그 다음에 기존 지식을 활용을 해서 이 멀티와 싱글을 혼합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기법에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화된 멀티 팁, 긴 글이나 창의적인 작업에 있어서는 이 멀티턴, 구조화된 멀티턴을 냅니다. 명확한 목표 방향, 핵심적 정보, 방향성, 원하는 구체적인 큰 주제에 관련되는 내용은 첫 질문에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싱글턴 이후에, 첫 질문 이후에 방향이 잡힌 이후에 세부적으로 집중해서 단계별로 세분화 시켜나가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작업의 복잡성에 따른 접근법 선택, 이런 부분이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싱글턴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멀티턴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문제 명제가 명확한 구조가 있는 부분은 단계별로 불필요하게 쪼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과제도 마찬가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용도의 어떤 기능을 가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다. 그러한 방향성을 처음부터 제공해 주어야 얘가 프로그래밍을 코딩을 생성할 때도 그 맥락에 맞게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얘가 짠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하면은 속된 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사에서도 오히려 처음에 제대로 만드는 것이 나중에 만들어서 다시 수정하고 복구시키고 해체시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효과가 높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싱글턴이 유리한 경우는 앞에서 논문에서 연구한 6개의 과제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전부 다 싱글턴에서 충분한 맥락 정보와 방향성과 그런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멀티턴이 유리한 경우는 창의적인 작업이나 단계적 구체화 그리고 복잡한 주제를 탐색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사용자 피드백 기반으로 해서 개선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 전략은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각 방식의 장단점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 과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LLM 활용에서의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이 논문의 결과가 제목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 뭐 멀티턴으로 하니까 정확도가 뭐 4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난 그래 하면 안 되겠네 이제는 그냥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보신 거 아시지만은 수학 문제와 과학 프로그래밍의 과제 이런 것들은 제공하는 정보가 굉장히 양이 작거든요.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된다,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긴 장편의 글을 쓰거나 이런 경우와 달리 이 싱글턴이 유리한 경우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1000자, 2000자 정도로 충분히 LLM이 이해를 하고 헷갈리지 않고 수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은 단일 질문, 첫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모든 것을 제공을 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결과물을. 그리고 멀티턴 같은 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내용 하나만 하더라도 샘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가 들어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걸 다 넣으면은 얘가 수용을 못하는 거죠. 샘플을. 그런 경우에는 핵심 정보만 충분히 목표와 불필요한 거, 제약사항 등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게 방향을 잃지 않고 일관성으로 가면서 오류를 수정해 가면서 단계별로 여러분의 결과물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출처는 여러 가지 이 논문뿐만 아니라 LLM의 길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되는 9개의 논문을 전부 분석해서 유사한 논문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제공을 한 거니까 신뢰성에 대해서 100%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제 사용자 경험과도 일치하고 인공지능과 토의를 하면서 내 견해와 내 경험과 논문에서 방대한 논문에서 작성했던 것과 비교 토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완성한 것을 이 PPT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요약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좋은 프롬프트 그리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에 관한 것이니까 요약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긴 영상이라도 끝까지 보셨기를 바랍니다. 또 더 좋은 정보, 정확한 내용 그리고 제가 분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